바이오 헬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바이오 헬스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제가 가진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오 헬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이오랑 헬스, 뭔가 건강하고 생물학적인 느낌? 아니면 이 신약품을 개발하는 모습? 이 바이오 헬스는 생명과학과 건강관리를 결합한 분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술 등을 아우르는 이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착용하는 이 스마트워치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신약 개발, 맞춤 약물 치료, AI 기반의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까지 모두 바이오 헬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워치는 우리의 심박수, 수면 패턴, 심지어 혈액산소 수준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요. 이 정보들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건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이나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맞춤형 약물 치료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AI 기반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들이 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헬스 기술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 헬스가 우리 삶의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21년 15%에서 2035년 30%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상상해보세요. 2050년 이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죠. 환갑이 청년이고 칠순이 중년인 그런 세상.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라고 할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바이오 헬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에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바이오 헬스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 예방에서부터 관리, 치료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은 존재죠. 그리고 공중보건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 코로나 때 어땠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병원 가기도 무섭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바이오 헬스 분야가 단지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의 생존과 국가 안보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투자는 더 이상 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요.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바로 바이오 헬스 덕분입니다.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바이오 헬스는 중요해요. 건강과 복지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해서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이 고급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기술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질병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웰빙을 넘어 웰 에이징, 웰 다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요구는 계속 진하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 바이오 헬스 기술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합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 삶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건강한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이오 헬스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이 중요한 분야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나라의 우수한 바이오 헬스 투자 사례를 들려드리자면 미국의 경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서 MIT, 하버드 같은 이 명문대를 중심으로 바이오 연구소와 병원, 1000개 이상의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가 있는데요. 여러 기관들이 붙어 있다 보니 우수한 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지원도 많이 받아서 약 10만 명의 보스턴 바이오 분야 종사자 중 바이오 R&D 종사자가 5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개발과 실험 생산이 모두 한 곳에서 해결되는 느낌인 거죠. 영국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과 함께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의 중심지 중 하나인데요. 바이오 기반의 혁신 지원과 경제 성장을 통한 이 바이오 경제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바이오 경제 전략을 시행 중에 있고요. 유럽연합은 바이오 의약품과 백신 개발에 거대한 투자를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연합의 주요 연구 혁신 프로그램으로 바이오 분야의 전지구적인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바이오 경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바이오 시장을 92조엔, 약 818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등 이 3대 산업 규모를 뛰어넘어 급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바이오 헬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해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이공계와 바이오 헬스 연구 분야의 인재가 점점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초의학 기피 현상이에요.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학을 선호하면서 기초의학 분야, 즉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이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 연구 같은 건 이 기초의학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정리하자면 의대 쏠림과 기초의학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이 중요한 바이오 헬스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2024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R&D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24년에는 보건의료 R&D에 7,88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13%나 증가한 금액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죠. 특히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 같은 이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큰 난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코리아 혁신 연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바이오 유망 분야에 계속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심에 있는 의사과학자의 양성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의대 졸업생의 3%가 의사과학자로 활동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1%를 겨우 넘긴다는 거예요. 1%,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저도 서울의대에서 이 대학원 의학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이 조교로서 본과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그때 의사가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은 진짜 이 수백 명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극소수만 선택을 했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대 채용과 함께 의사과학자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동반된다면 현재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분야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의대 증원이 진행되면 진료를 보는 의사 수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기초의학, 의사과학자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임상으로서의 진로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단지 진료만 하는 의사에 국한되지 않고 바이오헬스, 기초과학 분야로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